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꾸 제가 시작할 때 오늘은이라고 시작하는데 그게 좀 이상해요. 근데 습관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에서 한 발 더 나가 볼게요. 저번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y는 어떤 x의 제곱이 있을 때 여기에 만약에 어떤 상수가 곱해졌다면 그때 어떤 상수가 곱해졌다면 그랬을 때 요거의 기울기 함수는 어떻게 나왔죠? 기울기 함수는 그냥 얘의 기울기 함수인 뭐죠? 네, 그렇죠. 얘의 기울기 함수는 2x였죠. 여기다가 바로 이 상수만 곱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3이라고 써지죠. 여기 펜이 색깔을 바꾸기가 지금 불편해서 조금 제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린 것을 여러분이 이용해서 저보다 약간 더 먼저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일반화 시켜서 써보면 이렇게 써졌죠. 예를 들어서 어떤 y가 그냥 어떤 얘가 이번에도 x제곱인데, 물론 x제곱은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공고에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x제곱이냐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곧 정확히 따져보겠지만, 자, 여기에 만약에 a가 곱해졌다면 그때도 여전히 걔는 이번에도 얘의 기울기 함수는 그대로 2x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a가 곱해집니다. 예, 그래서 뭐가 되죠? 여기는 여전히 2x고 여기에 바로 a가 곱해지는 방식으로 했어요. 기울기 함수가. 자, 이 과정을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뭐가 중요하냐? 그건 두고 보면 알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두고 보면 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기울기 찾는 과정을 D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왜 D라고 부르느냐? 그건 이제 오늘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자, 오늘 던질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이제는 y는 여기에 ax의 제곱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x도 있고 x의 1차항도 있고 뭐 상수항도 있다고 해봐요. 어떤 상수항도 있는데 여기에 a가 곱해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b가 곱해졌고 b가 곱해졌고 뭐 여기는 뭐 상수 뭐 c가 있다고 해봐요. 1이라고 하지 말고 한번 어떤 색을 써볼까요? 뭐 총천연색을 한번 써보죠. 한번 되는 대로. 지금 제목이어서 좀 너무 요란한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이 과정, 바로 이런 2차 방정식 가장 일반형이죠. 가장 일반적인 거래요. A, B, C가 들어가면 우리는 A가 물론 0이 아니면 어떤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라도 이걸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럴 때 바로 얘의 기울기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바로 이럴 때 뭐 중요하니까 또 D의 과정을 거치면 바로 얘가 그대로 쭉 들어왔을 때 이 안으로 그랬을 때 얘는 뭐가 되느냐? 얘를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해됐죠? 상황이. 놀랍게도 우리는 뭐냐면 조금 이따 하죠. 미리 결론을 말하면 싱거우니까 여러분 한번 예상해 보세요. 잠깐 멈추고 저도 여기까지 하고 일단 잠깐 멈추겠습니다. 한 3분 됐습니다. 뜨거운 물 한잔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라고 해놓고 저 혼자 놀러 갔다 와서 미안합니다. 자, 얘를 보면 있잖아요. 얘의 결론을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이야기해 볼게요. 한번 먼저 뭐냐면 그냥 색깔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냥 까만색으로 쓸게요.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쓰고요. 너무 지금 연두색이 너무 많아서 좀 정신이 진짜로 없네요. 제가 연두색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어쨌든 자, 뭐냐면 얘가 놀랍게도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전혀 놀랍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놀랍습니다. 자, C 각각을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기울기 함수를 구해서, 각각이란 말 별로 안 좋은 한자죠. 근데 자, 이 따로따로 이것들 하나하나씩 기울기 함수를 구한 다음에 아이고 여기다 쳐야죠. 구한 다음에 얘들을 그 다음에 더해도 좀 됩니다. 놀랍죠? 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커다란 한 덩어리 일을 할 때 이 한 덩어리 일을 할 때 이 일을 할 때는 얘 해놓고 이 안에 있는 연산을 따로따로 해도 된다는 거죠. 아주 좋죠. 그러면 이 예를 이제 구체적인 예로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 왜 이러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A, B, C가 아니고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수를 써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바꾸겠습니다. 네, 바꿔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해볼게요. 자, 얘를 뭘로 들냐면 얘를 한번 이걸로 들어볼게요. 예, y는 어떤 gx라는 함수인데 함수 g라는 걸로 됐는데 이거 g의 규칙이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고 해봐요. 얘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랑 같았죠? x 더하기 1의 가로의 제곱하고 같았죠. 예, 항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얘는 풀었었고 얘는 인수분해를 묶었죠. 인수로. 자, 언뜻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y는 x제곱 그래프,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그래프가 얘가 만약에 g 그래프라면 이게 함수 x의 제곱 그래프라면 그래프라면 이 함수 g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색깔을 좀 g로 해보죠. g 함수 그래프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옛날에는 0 집어넣으면 0 냈는데 이제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0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예,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예, 그래서 얘의 기울기 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얘는 얘랑 y x제곱 그래프랑 같죠. 그대로 모양을 그대로 옮겼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죠. 왜 그래요? 왜 그게 아니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바로 예를 들어 우리는 x에서의 기울기를 찾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의 x든 a든 상관없고요. 자, 이 점에서 기울기는 분명히 이렇게 됐죠. 그렇지만 쭉 올라가서 이 점에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 훨씬 가파르죠. 네. 그 다음 이 점에서 보세요. 이 점에서 보면 g 함수 지황색으로 된 함수 g 그래프는 양수고 그 다음에 지금 까만색으로 된 y는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돼서 음수죠. 벌써 다르죠. 바로 이 어떤 특정한 x에서의 기울기는 다르죠. 자, 그럼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여기는 더 가파라지고 여기는 여기는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다. 그 정도 갖고는 우리가 지금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죠. 그냥 단지 커졌다, 또 작아졌다 이런 것밖에 모르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됐는지를 얼마만큼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했던 방식으로 하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얘가 이 어떤 함수 지금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함수가 그래프의 일부만 한번 따보죠. 일부만 따봐서 한번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바로 그럴 때 이 x점에서의 기울기 다시 말하면 이 x점 바로 이 점에서는 어떤 직선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움직이나요? 어떤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랑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예, 그거를 알고 싶을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 가장 합리적인 방식, 물론 다른 방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바로 이 델타 x분의 델타 y였죠. 제가 델타 x 디퍼런스라고 하는 델타 y가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 이 부분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자, 그 다음에 델타 x로 나눠서 그 다음에 이 간격 여기는 이 간격을 점점 얘가 이쪽으로 점점 작아져 갖고 딱 되면은 마침내 이 점하고 완전히 딱 같아 그 점이 되죠. 물론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 밝히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 이 정도면 직관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델타 y를 구해야죠. 델타 y는 뭐예요? 델타 y는 g의 x 더하기 h에서 뭔가요? g의 x죠. 그렇죠? 바로 이만큼에서 현재 이만큼의 x 더하기 h, 그 다음에 이만큼이 gx니까 gx 더하기 h에서 바로 이만큼에서 이만큼 빼면 바로 우리가 원하던 바로 이만큼이죠. 그래서 얘는 자, 식으로 한번 제 거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한 결과만 보이겠습니다. 자, 스톱하세요. 네, 해봤나요? 예, 제가 써놨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바로 g의 x자리에 x 더하기 h가 들어간 바로 g라는 것은 먼저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2를 마지막에 더하는 2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gx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죠. 그래서 결론만 나오면 결론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만 정리하면 델타 x는 어떻게 돼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2x에다가 h 더하기 2h가 있고요. 그 다음에 h의 제곱이 마지막에 뒤에 있다고 해보죠.
예, 물론 이제 원래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있는 그대로 풀었으면 얘가 이제 이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델타 x는 뭔가요? 네, 델타 x는 그렇죠. 델타 x는 뭐 h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바로 얘는 뭐가 돼요? h분의 2xh 더하기 2h 더하기 h의 제곱이니까 hh 약분하고 나면 유리항이니까 약분하고 나면 2x 더하기 2가 되고 더하기 h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바로 이게 h가 점점 작아져서 마침내 0이 되는 순간까지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이란 말이 그게 뭐냐?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지금은 갖고만 계세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되면 결국 얘가 0이 됩니다. 0에 수렴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 결론은 얘가 2x 더하기 2만 돼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보세요. 얘의 기울기함수가 뭐예요? 2x죠. 얘의 기울기함수는 뭐예요? 2죠. 그 다음에 얘의 기울기함수 상수함수니까 얘는 0이에요. 결국 요거의 기울기함수를 구하는 것은 요거의 기울기함수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의 기울기함수 구해서 두 개를 더하면 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는 어떤 펑션이 있을 때 얘가 fx로 해보죠. 얘가 fx일 때 얘의 이 fx의 기울기 함수를 x에서 기울기를 찾아라 라고 하는 행위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얘를 찾고 그 다음에 얘의 기울기 찾고 얘의 기울기 찾아서 나중에 바로 이 덧셈 연산, 바로 이 연산에 대해서 그대로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연산을 그대로. 빼기면 빼기. 곱셈이면 안 됩니다. 곱셈이면. 나중에 우리가 곧 보겠지만 곱셈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봤다시피 여기는 2x고 여기는 2였죠. 우리 봤다시피 얘는 1차 함수에서 봤죠.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함수 기울기에서 봤다시피 0이에요. 얘가 바로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숙제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내는 게 아니고. 제 말 믿죠? 자, 이게 뭐냐? 바로 이제는 훨씬 일반적으로 써보죠. 이제 2나 1이나 우리가 봤지만 여기에 1, 여기에 2, 여기에 1이라는 성질은 전혀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인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바로 x에서의 기울기 함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기울기 함수를 찾았더니 그게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지 보세요. fx를 했더니 얘가 실제로 ax의 제곱에 대한 기울기 함수를 찾고 좀 이상했네요. 좀 내려왔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bx의 기울기 함수를 찾고 그 다음에 c의 기울기 함수를 찾고 제가 너무 이렇게 펜 바꾸기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d를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고요? 얘들을 각각 바로 이 연산을 그대로 여기서 해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덧셈 요것도 이렇게 그대로 색깔이 영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어쨌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됐죠? 바로 얘의 분배가 되는 거죠. 덧셈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죠. 덧셈과. 오늘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걸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